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을 정말 딱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데이터 타입인데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랑 대화를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법 같은 거예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명쾌하게 풀어봐요. 자, 그럼 이런 생각부터 한번 해볼까요? 프로그래밍이 컴퓨터랑 대화를 나누는 거라면 우리는 대체 어떤 언어,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컴퓨터랑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이고 컴퓨터가 듣는 사람인 거죠. 근데 서로 말이 통하려면 뭔가 약속된 문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 바로 그 문법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타입이에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건 숫자야, 이건 글자야 하고 데이터의 종류를 딱 알려주는 거죠. 이게 없으면 대화가 시작조차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첫 단추랍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변수라는 곳에 저장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 메모리 안에다가 이름표를 딱 붙여놓은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자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쏙 넣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만나볼 친구는 바로 정수, 영어로는 인테저라고 해요.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소수점이 없는 깔끔한 숫자들 있죠? 뭐 1이라든지 마이너스 3 아니면 0 이런 것들이 전부 정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나이는 30살이야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싶을 때 바로 이 정수 데이터 타입을 쓰는 거예요. 다음은 실수, 플롯인데요. 이건 반대로 소수점이 있는 숫자들을 말해요. 우리 키가 165.5cm라든지 시험 점수 평균이 92.5점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정밀한 숫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죠. 그리고 기본 단위 마지막 바로 불리언입니다. 이건 좀 특별해요. 값이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맞다, 즉 true, 아니면 틀리다, false. 컴퓨터가 뭔가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그 논리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친구예요.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봤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이 진짜 재밌어지는 건 이런 기본 단위들을 그룹으로 묶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바로 리스트예요. 이름처럼 데이터들을 쭉 줄 세워놓은 목록인데요. 중요한 특징은 순서가 있고 또 나중에 얼마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점수를 90, 80, 80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학생 점수가 뭐지? 하고 순서로 찾아볼 수도 있고 아, 점수가 잘못됐네. 85점으로 바꿔야지 하고 값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튜플인데요. 생긴 건 리스트랑 정말 비슷하죠? 이것도 순서가 있는 데이터 묶음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튜플은 한 번 만들면 절대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가 있어요. 이건 앞선 리스트나 튜플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순서가 아니라 이름표를 붙여서 데이터를 관리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사전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찾으면 먹는 과일이라는 뜻이 나오는 것처럼 딕셔너리도 이름이라는 키를 주면 홍길동이라는 값을 꺼내주는 식이죠. 아주 편리하겠죠? 자,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런 데이터 타입들이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재미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20250903써니라고 모든 정보가 한 줄로 쭉 붙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기 좋게 날짜랑 날씨 정보로 딱 분리해서 보여줘야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쓰이는데요. 바로 글자들의 묶음, 즉 문자열도 리스트처럼 순서가 있다는 특징을 활용하는 거예요. 슬라이싱이라는 기술로 필요한 부분만 싹둑 잘라내는 거죠. 보세요. 0번째 글자부터 4번째 앞까지는 연도, 4번째부터 6번째 앞까지는 월, 이런 식으로요. 짜잔! 결과 좀 보세요. 아까 그 복잡했던 문자열이 이렇게 깔끔한 날짜와 날씨 정보로 변신했죠? 바로 이거예요. 데이터 타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자재로 가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금 예제를 보면서 문자열은 못 바꾼다고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한 용어로 불러요. 바꿀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가변형, 즉 뮤터블이라고 하고요. 한 번 만들면 절대 바꿀 수 없는 타입을 불변형, 임뮤터블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프로그래밍 하시는 동안 계속 듣게 될 테니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차이를 코드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왼쪽을 보면 리스트의 세 번째 값을 9로 바꾸는 건 아주 잘 되죠. 성공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똑같은 시도를 튜플에 하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에러가 나버려요. 튜플은 아이템을 바꿀 수 없어 하고 컴퓨터가 딱 막아서는 거죠. 이게 바로 가변형과 불변형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리스트와 딕셔너리는 내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가변형이고요. 반면에 문자열과 튜플은 한 번 만들면 절대 바꿀 수 없는 불변형이라는 거. 이 표만 잘 기억해 두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그냥 다 바꿀 수 있게 만들면 편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눴을까 싶으시죠? 이 가변성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고 내 코드가 의도치 않게 이상하게 동작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코드를 만드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 자, 오늘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라는 컴퓨터와의 대화법 기초를 배워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데이터를 상자에 담아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의 첫걸음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즐거운 시작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